2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드시면서 하실 분들 드시면서 자유롭게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수강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도 편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죠. 마진 계산 시트에 관련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대표님들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샵 바우처가 3%인데 여기에는 3%만 반영돼 있잖아요. 근데 팔로우 바우처 4%로 설정해 놨는데 그 사람이 4%로 구매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팔로우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가는 거예요. 한 번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샵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 쓸 수 있게만 할 수 있고요. 한 구매자당 5번 쓸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마다. 그래서 한 번만 쓸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으면 제가 계산해 놓은 마진보다 훨씬 더 큰 마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추적을 하다 보면 주문이 하루에 10개 정도일 때는 그거를 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마진 계산 시트는 뭐냐면 우리가 적절한 가격을 내는 거를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을 내는데 이거를 참고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바우처를 하나도 안 쓰고 사요. 그래서 10,000원 수익을 생각했는데 정산되고 보니까 15,000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제 실수로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30%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일요일 00시에 종료가 되거든요. 3달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그걸 못 참고 또 고객이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은 10,000원만 남아야 되는데 갑자기 30,000원이 남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분이 주문을 하신 거죠. 그냥 보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잘못 주문하셨으니까 다시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가격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들은 사은품 더 드리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마진 계산 시트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가격 내는 데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이거는 매우 정확해야 되죠. 우리가 진짜로 얼마 벌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일과 중에 하는 중요한 업무가 이거예요. 아까 종근당 뭐 팔았죠? 이거는 다 수기로 해야 됩니다. 이게 종근당 뭐 땡땡. 그래서 실제로 아까 69,000 얼마였잖아요. 근데 쿠팡이니까 배송비가 안 들었죠. 근데 가끔가다 10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면 2개 살까 하나 살까 고민하시잖아요. 이건 선택입니다. 저는 2개 삽니다. 옛날에도. 왜냐면 제가 초기에 세팅했던 제품들은 저는 제가 이렇게 쇼피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면 다 우리 애들 먹일 거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오면 무조건 2개를 삽니다. 안 되면 말고. 네, 제가 쓸 수 있는 거, 우리 와이프가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떤 성공한 셀러분이 저보고 구멍가게 마인드라고 비난을 하셨는데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6만 원짜리 샀는데 그거 2,500원 너무 아깝고 배송비는 너무 아깝고, 이런 현실적인 거에 부딪히시잖아요. 각자 선택의 영역인데 저는 처음부터 사무실을 구했어요. 재고를 쌓아놓고 제대로 장사하는 느낌을 갖고 싶었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월세 부담을 안 지시는 게 좋으니까 공간, 작업하실 공간에 재고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사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금방 쌓입니다. 네. 제 친구 전화 통화했던 그 친구도 이사 갔어요. 큰 집으로. 사무실 큰 집으로 자기 고유의 이 사무실 방. 그리고 될 때까지 자기가 버티겠다. 왜냐면 제 사무실을 와봤잖아요. 재고가 뭐 엄청나요. 얼마치가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이제 월세 부담도 있지만 저 재고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장난 아니겠다라고 생각한 이 친구가 안방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월세 부담이 사실 크잖아요. 고정비. 그리고 저 하고 나면서 고정비, 인건비 이런 게 너무 치여가지고 최대한 리스크 안 들이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원룸에서 시작하니까 40만 원 정도는 제가 괜찮다.
한번 해볼만 하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 배송비 최대한 세이브 하면서 가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 팔리고 말지 두 개 계속 연달아 팔릴지는 사실 프리퍼드 정도 될랑 말랑 하시면 무조건 팔리거든요. 하나 팔리면. 근데 이제 정말 갑자기 이상하게 들어온 주문들이 있어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주문들. 근데 그게 한 데이터가 쌓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보면. 일단 초반에는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배송비 부담하시더라도 가시는 게 그래도 옳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3개월 만에 리셋된다는 게 바우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종료 시간이 있어요. 바우처 설정하고 바우처는 6개월,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은 한번 설정해놓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종료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복사해서 다시 생성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 래피드 클래스에서도 수업 들을 때 무한정 다음번에도 강의가 있고 뭐 다음번에도 가격 똑같고 이러면 다음에 들어오실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다음에는 좀 하기 어려울 것도 같아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치통이 진짜로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치통이 있대요.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서라기보단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오늘 막 밤새도 막 하고 싶어요. 연극할 때 막 그랬거든요. 밤새고 그냥 막 해야지 이게 될까 말까인데 소극적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자, 아무튼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저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넘었으니까 라이브도 막 열어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으시면. 근데 이제 열심히 안 하시면은 사실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자, 빨리 얘기할게요. 뭐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얼마에 샀죠? 69,000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2개를 샀어요. 근데 배송비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아주 현실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균값으로 원가를 계산해요. 이거는 재고 관리를 제가 하는 게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 되면 사실은 재고 관리 어플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월 23,000원인가 이렇다 그래서 안 썼거든요. 근데 필요해요.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와이프한테 여보 이거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막 뒤져가지고 겨우겨우 찾고 없어서 막 더 사고 그래서 좀 곤란하거든요. 근데 뭐 주문 하루에 한 30개 정도 될 때까지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다 됩니다. 약간 제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한 3개 있을 텐데 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팔리고 이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없으면 괜히 와이프한테 짜증내게 되고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놨길래 뭐 아무튼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잘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날짜 언제 주문 받았는지 날짜 저는 정리하고 있고 이 수입 금액 오더 인컴은 뭐냐면요. 여기 가서 이거 저는 사실 PC로 안 합니다. 다 어플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시면은 듀얼 스크린 쓰시면은 노트북 하나로 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마진 계산 시트 하나 열어놓고 뭐 미리 캔버스 하나 열어놓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보통 2개 쓰셔야 되는데 저는 핸드폰 어플도 이렇게 해가지고 트리플 모니터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여기 클릭하시면 PC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주문을 받았고 이 사람은 되게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컴플리트 주문 완료 이렇게 해주셨고요. 바이어가 컨펌 오더 리시브 결제한 그게 저한테 넘어왔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0일 날 페이먼트가 뭐 넘어왔다는 얘기 같고요. 영어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배송 정보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정산 내역이거든요. 자, 32.59 싱가포르 달러에 팔았고요. 배송비 한 3,000원 나갔고요. 바우처랑 리베이트 저한테 돌려준 금액 쇼피에서 뭐 이렇게 돌려주는 금액이 있어요. 아까 FSP 프로그램 그거 다 합쳤더니 마이너스 0.98 그리고 쇼피 수수료 다 합쳤더니 이만큼 그래서 21.75달러가 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매입가가 저 제품은 제가 17,500원에 사고 있어요. 아까 몇이었죠? 21.86 뭐 이렇게 되면 이만큼을 제가 실제로 번 금액이에요. 요 하나 팔았을 때. 그래서 요거는 정확해야 돼요. 요거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내 계산은 뭐 얼마였는데 뭐 3,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000원이 됐다. 이상하잖아요. 2,000원이나 손해봤으니까. 그러면 제 세팅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면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방금 전에 보였던 정산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고요. 1,000건 중에 1건 정도로 배송 그 중량 측정 오류가 발생해요. 저한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두라 로지스틱스에서 이 부피 무게를 계산할 때 스캔을 할 때 계산을 잘못한 경우가 저한테 연달아 3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싸웠는데 누가 이거? 제가 졌어요. 아니, 물론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 안 돼요. 몇만 원인데 보상을 받긴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왜 이런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나한테 설명해 달라 했는데 도망가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한 것도 있거든요. 영향력이 커지면 가만히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실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처럼 하나하나 이 정산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이거 팔면 어느 정도 남지, 이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서 이상하면은 검색해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놓으시고요. 부가세는 이 제품 원가에 연결된 거죠. 9.1% 만드니까 요 금액을 이제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쇼피 셀러 분들은.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카드로 1억 긁으시면 1,000만 원 돌려받으니까 물론 카드 값은 책임지지 못하지만 그래서 부가세 환급은 이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과세로 하셔야 되죠. 일반과세. 네. 수익 따로 부가세 따로예요? 이거 수익은 순수익이고요. 요거는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면 7,500원이 되고요. 요거를 쭉 이렇게 합치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는 요것보단 주문이 더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삽입해서 요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식 걸려 있으니까 요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네.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정산이 안 돼요? 세금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판매가 일어났을 때마다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이게 그 옛날에는 중량이 찍히고 난 정보가 그날 당일에 주문 입고된 김포에 들어간 당일에 진행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정보가 찍혀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는 어플이나 저 PC에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들어와서 인컴 디테일 내용이 있죠. 여기에 이제 요걸 누르면 실제로 중량을 얼마로 계산했다가 정보가 뜨잖아요. 그러면 360g으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차감된 건데 중량을 스캔하기 전에는 이 4.25달러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계산이 돼서 실제 우리가 정산받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 판매하고 손색이 남고 부가세에 대한 세금까지 다 친절하게 나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질의응답 타임 때 마이크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 받아드릴게요. 네. 자, 제가 좀 준비한 게 더 있으니까 조금 궁금한 거 메모를 좀 남겨 놓으셨다가 제가 불꽃 리액션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소싱.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궁금하신 게 페르소나
페르소나도 궁금하신데 이런 프로세스 같은 거 너무 궁금해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자 순서상 조금 바꿀게요. 아까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이런 질문 받았어요. 이제 배송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좀 실질적인 질문이어서 근데 제가 그거 조금 뒤에 커리큘럼에다 넣어놓은 이유는 아직 주문 받으시지 않을 거니까 했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배송 대행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송배송 하고 몇몇 업체들이 있어요. 송배송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 쿠팡에서 그쪽에다가 바로 주문을 하면 그분들이 포장을 쇼피에 최적화해서 쇼피 송장을 우리가 그쪽에다 입력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붙여서 김포 두라지에 보냅니다. 매우 깔끔하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건당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2,000원에서 2,5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건당. 예. 근데 저는 2,000원, 2,500원을 남한테 주기 싫었어요. 그 노동력을 아껴서 내가 해야지. 근데 저는 안양이니까 픽업 서비스도 있었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장 픽업 서비스를 부르지는 못했고요. 하루에 처음에 이제 첫 주문을 받고 이용한 게 택배사 GS25 택배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해가지고 보냈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었죠. 4,000원 벌었는데 4,000원으로 택배비를 썼으니까 저는 마진 설정을 4,000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근데 저는 좀 운이 좋게 그 다음날 2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4,000원을 벌었어요. 드디어 근데 그 다음날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GS25 택배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더라. 그러니까 GS25 택배비를 총액으로 한 달로 계산하면요, 매일 보내도 10만 원 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물론 매일 보내면 10만 원 이상 당연히 버시고요. 아주 일부의 비용이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에 목숨 거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제 사무실에 오셔서 놓고 가세요. 픽업 서비스에 같이 넣어드리면 되니까 안양에 오세요. 그러면 거기가 기점이 되니까 당일에 가서 실으면 되잖아요. 하나 뭐 2개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제 친구도 제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다 포장 다 해줬어요. 왜? 상품 리스팅만 하라고. 이게 리스팅만 빡 하라고 제가 다 해줬어요. 근데 좀 짜증이 날 때쯤 눈치껏 이젠 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당 뭐 내가 배송 대행지처럼 2,000원씩 받기는 뭐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좀 많아서 짜증이 났는데 스리슬쩍 이젠 내가 할게.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제 것도 보내줘요. 제가 또 하는 거 그 친구한테 소싱 받은 제품도 있고 해서 제 것도 막 대신 보내주고 해요. 그래서 안양 근처에 계신 분은 그렇게 한번 또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픈 채팅 이렇게 계속 계시잖아요. 그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쇼피 셀러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내 제품 뺏어갈까 봐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념이 달라요. 제품 뺏어가봤자고 도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택입니다. 배송 대행지 이용하시면 포장 안 하셔도 되고요. 편리합니다. 근데 수익 창출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건이 되시면 저는 직접 포장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안 난다. 제 친구도 지금 아직도 출근하거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같이 와이프랑 포장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리스팅하고 저한테 사실 나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진짜로 이게 주문이 저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친구가. 예, 저는 포장이 좀 어려운 거가 많은 대신에 이 친구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돈은 벌지만 너무 몸이 힘들다. 사실 그런 정도면 배송 대행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게 포장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000원 주기에는 좀 아까운 거고. 근데 저는요, 지금 포장 알바분들이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총액으로 따지면은 그냥 사실 지금은 배송 대행지에다 맡기는 게 전체적인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안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남이잖아요. 이게 포장을 요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송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차이가 별거 아닌데.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마우스 이거 어떻게 포장해야 될까요? 이거 이렇게 포장하면요, 이거 실제 중량 250에서 300밖에 안 나가는데 이분들은 요거 요대로 해서 요렇게 포장을 해요. 그러면 요거 한 500g 넘게 나와요. 저는 어떻게 보내냐면요, 요렇게 보내요. 요렇게 보내요. 요러면 얼마 세이브? 3,000원 세이브예요.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이게 센스가 되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뷰가 잘 달리는 이유 중에도 포장을 이렇게 보내면 아무래도 뭐가 좀 이렇게 가는 게 고객 입장에선 좋겠죠. 근데 제가 이만큼 세이브한 만큼 저는 뭘 더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쇼피 감성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하나 사도 큰 박스에 막 오잖아요. 이건 한국 감성. 근데 해외 배송 감성은 이렇게 알뜰 테트리스 잘 맞춰가지고 보내는 건데, 그 송배송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포장을 진짜 100% 다 해준다? 그러면은 진짜 많은 해방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쇼피가 이제 주문이 잘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컴퓨터 앞에 앉을 일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핸드폰으로 다 주문 처리되고, 처음에만 1000개 올리실 때까지만 사실 리스팅으로 승부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1번 직접 포장해서 우리한테 물건 받아서 재포장을 한다. 쇼피 배송 그 중량에 맞춰서 한다.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2번 배송 대행지 찾아보셔가지고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건당 2,000원 정도. 그 다음에 뭐 사은품 넣어주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물건도 뭐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그거는 제가 이용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송배송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뭐 비교하는 그런 뭐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는 김포에 직접 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김포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 제일 걱정이신 게 택배를 받고 다시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는데 이게 되냐? 근데 DTS라는 거 발송해야 되는 기한이 있잖아요. 이거 저는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신경 써보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시면 돼요. 마인드 문제. 취소될 거면 취소되라. 이거 취소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가지고 받아서 포장을 그날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 안에 다 들어가요. 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하루 이틀 있다가 보내줬다.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한테 살 때도 리뷰 없는 판매자 이런 거 저 걸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당장 매출이 직결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비싸도 쿠팡 로켓 배송으로 구매하게 되고, 그런 신뢰도 있는 사이트에서 점점 구매하기 시작했죠. 쇼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샵이 활성화돼 있고 리뷰가 잘 달리고 하는 이유는 활성화, 이 사람은 잘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쇼피는 하다가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주먹구구식.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만 차별화해도 훨씬 더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시작하셨는데 진짜 부업처럼 운영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물건을 없어서 취소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얼마나 반대편의 입장을 생각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업 마인드로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가서야 우리 못 보내준다, 미안하다. 근데 저는 바로 얘기해 줘요. 다른 데서 사게끔. 근데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쌓여서 이 사람은 꼭 저한테 팔로우를 하고 다음에도 저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냥 비하인드로 너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태국에 고객분이 제가 유튜브 콘텐츠 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아니, 수수료 개념을 너무 모르셔가지고. 근데 보통 같으면 제가 그 밤 시간에 그렇게 응대 안 하는데, 요즘에 좀 먹고 살만해서 응대 안 하는데, 너무 재밌게 채팅을 오셔가지고 계속 유도를 했어요. 뭔가 재미난 말이 나오게. 그래서 근데 도저히 좀 안 되겠어서
혹시 이거 내가 판매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내가 판매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서 사면 안 되냐 했더니 혹시 그 판매자가 누구냐? 근데 내가 뭐 괜찮은 사람 샵 소개시켜 주겠다 했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 난 너에게서만 살 거야. 왜? 나는 너의 신뢰를 믿어.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도 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한국 감성과 다른 다른 느낌이에요. 이 사람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자 이게요. 오늘부터 쭉 제가 리스팅 겨우 2개 해준 거고요. 지금 이 사람한테 밀려 있는 게 10개예요. 자, 계속 삽니다. 자, 1, 2, 3, 4, 5 이거 먼저 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거 언젠지 아세요? 금요일. 자, 저는 이 사람이 하라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와, 대박이죠. 근데 이거 솔직히 여기서 안 끝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요, 이 정도면 사실 제가 옛날에 초보 시절에는요, 손도 좀 빠른 편이고 해서 이런 문의가 오면 바로 해서 바로 했어요. 그러면 30분이면 이 사람이 구매 링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으시더라도 약속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언제 내가 이걸 올려줄 거고 너한테는 내가 바우처를 줄 거고 이런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근데 이분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이런 거를 이거 다른 사람들로 막 팔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못 올린 지 열흘이 넘었는데 계속 저한테만 사요. 제가 그 정도로 신뢰가 있는가 봐요. 이게 팔로우의 힘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요. 태국에 유독 이런 분들이 많아요. 태국에 그 전에 다른 피그실라 아줌마는 이 피그실라 아줌마가 저한테는 사실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분 때문에 제가 페르소나라는 거를 착안했어요. 이분이 근데 지금 정보가 안 뜨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을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이분이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 샵을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이유식부터 지금 아이 커서 이제 뭐 한글 배우는 뭐 이런 프로그램까지 이분도 하루에 3-4개씩 주문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알려준 제품 때문에 제품이 쭉 막 늘기 시작했었고 근데 이제 새롭게 나타난 신흥 또 고객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키는 걸 하는 사업 모델이어가지고 사실 상품 소싱이 어려울 거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상품 소싱 오늘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한번 배송에 대한 거는 그렇게 좀 일단락을 짓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 제 개인의 추천은 직접 포장을 하면 유리한 부분은 있다. 근데 사은품 같은 거는 또 일종의 쇼피 문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쇼피 문화여서 좀 하시면 좋다. 예. 근데 그것도 좀 센스 있게 우리 페르소나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 예 하나만 더. 저는 일상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서 적용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치과에 가면은 뽀로로 캔디를 받아오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데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샵에 오는 분들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냥 해서 주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투명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 스티커 붙여가지고 보내는데 또 하나 팁은 거기다 감사합니다라고 꼭 써요. 한국말. 네. 이유는 이게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물건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제가 비싼 걸 알거든요. 다른 그 중국 제품과 비싼데 우리한테 사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한국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 게 되게 커요. 그리고 이거를 선물하고 싶은 욕구도 되게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일부러 한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별로라고 하시는데 저는 쿠팡 봉투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쿠팡 봉투가 포장의 속도를 되게 많이 줄여주는데 포인트는 그것도 있지만 진짜 포인트는 쿠팡 봉투에 한글로 써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보이게끔 해서 포장을 해요. 진짜 별거 아닌데 대부분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반응이 많긴 한데 저는 꿋꿋하게 그렇게 밀고 가고 있어요. 왜냐면 느낌이 한글 보는 거와 중국 글자 보는 거 차이가 신뢰도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했더니 좀 반응이 좋지 않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은품이라고 하니까 아까 몽쉘 이런 거 사실 한국 판매자한테 저 그거 받으면 유통기한부터 확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타겟팅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줘야 자그마한 감동을 줘야 리뷰가 달리거든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리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는 채팅으로 물건 잘 받았냐? 무슨 문제 없냐? 이런 거 다 하고 그러면 좋았으면 리뷰 좀 달아줘 라고 하는데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리뷰 달겠냐? 그렇게 미저리처럼 달려드는데 누가 달고 싶게 만드는 게 포인트지 달아주세요 라고 해서 억지로 다는 거는 사실 저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감동 같은 거. 근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감동시키는 건 사실 어려운데 한국에서 동남아 분들 감동시키는 건 되게 쉬워요. 뽀로로 캔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그잔 같은 거, 머그컵 같은 거 사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맥심 커피 보내잖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맥심 커피 저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먹어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본 차를 보내요. 블랙보리 차. 그러면 그걸 먹든 안 먹든 이 판매자의 세심함? 다른 사람들 다 맥심 보내고 있을 때 저 혼자 블랙보리 차 보내니까 그런 차별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맥심 커피 제발 보내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효율도 안 좋아요. 120원인가? 하나당 한 포당 110원인가 뭐 이런데 저는 한 포당 50원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10개일 때는 상관없지만 1000개 넘어가면 그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진 계산 시트에서 반영하지 않은 비용은 포장 부자재 그거 반영 안 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주문 10개 하루에 10개 받을 때까지 다 모든 걸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누나는 시작하자마자 송장 프린터부터 사더군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가치가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언제든 이걸 내가 실패할 거를 배제하지 못하는데 그걸 또 심지어 새 걸로 사겠다고. 근데 심지어 포기했어요. 누나는. 저는 주문 10개 들어올 때까지 쿠팡 봉투 쟁여놓고요. 뽁뽁이 쟁여놓고요. 박스 쟁여놨고요. 그래서 아들이 마트 가면 아빠 오늘은 박스 안 필요해? 그러면 야 조용히 해. 뭐 이상하잖아요. 박스 지나서 아빠 저희 큰 박스다 이러면 약간 민망하고 뭐 그랬어요. 이렇게 아꼈어요. 되게 아끼고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는데 송장 프린터는 진짜 좀 있을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위질 하나 하면서 언젠간 나야 송장 프린터를 사겠어. 뭐 이런 아주 소박한 걸 하나씩 이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처음부터 송배송을 이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직접 포장을 해보셔야 이 제품을 좀 제가 또 포장하면서도 제품의 장단점 같은 것도 많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판매자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은 직접 포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중량 계산하는 것도 훨씬 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려보고요. 택배로 보내는 거, 지방에 계신 분들 택배로 보내는 거 이렇게 받아서 재포장해가지고 보내고 택배가 그 다음날 들어가지만 쇼피에서 움직이는 투십에서 이동 중으로 찍히는 건 국내 택배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추적을 해줘요. 그러니까 고객이 안심을 하고 DTS는 하루가 더 줄죠. 이거 제가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두라라고 하는 김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세팅을 하면 당일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사시는 분이나 수도권에서 픽업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에 계신 분이 하루 늦게 들어가는 건 맞지만 고객이 하루 늦게 받는 건 맞지만 프로그램 상에서는 DTS 상에서 문제될 건 없다. 하루 먼저 찍히니까요. 근데 이제 지방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방 사는데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마인드 문제거든요. 그냥 하루 늦게 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똑같아요. 시스템 상에서는. 자. 상품 소싱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아예 프롬프트를 드렸어요. 이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무료 강의에서 오늘 이거 PDF 드릴 거니까 이게 어떤 분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 그대로 저기 긁으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GPT가 버벅이는 경우가 있으면 GPT랑 대화하면서 계속 유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한번 해놓으면 왜 좋냐면 나중에 제목 만들 때,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다 응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채팅방 하나에서 페르소나 채팅방을 따로 하나 만드세요. 각각 다른 국가의 여성으로 연령, 육아 이렇게 구성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카테고리 따로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또 파생시켜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3명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활용법인데 GPT에서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활용법.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만다랑 계속 채팅을 주고받는 채팅방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1, 2, 3번을 다 같이 그룹 채팅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네끼리 한번 싸워봐.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소싱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거죠. 재밌죠? 한 번도 아무도 안 해본 건데 이런 거에서 얻어지는 상품 소싱이 차별화된, 남들과 차별화된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저는 이런 시도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드린 건데 GPT는요 제가 알려드린 거대로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도 써보시고 저렇게도 써보시고. 자,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는데 단순하신 분들이 이런 페르소나 만드는 거 좋은 거, 신기한 거 알겠는데 타겟을 좁히면 잘 팔리냐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 마케팅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핵심 타겟층이 명확해야 그 주변의 인근 타겟층까지 같이 모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한 명만을 판다고 해서 진짜 그 한 명한테 파는 거 아니에요. 이 한 명한테 팜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유사한 그룹핑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까지도 모아올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이 사람한테도 팔고 싶고 저런 사람한테도 팔고 싶고 하면은 샵의 컨셉이 모호해지니까 모두 다 놓치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할 때 제 컨셉은 진정성, 페르소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시고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오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타겟팅이 되는 거죠. 저는 만약에 강의한다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말고도 잘 하실 테니까. 그래서 유일한 거, 유니크한 거 이런 게 저는 타겟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샵 컨셉. 자, 지금 샵 컨셉 이제 만드셔야 되잖아요. 로고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름부터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예시, 제가 그냥 서울로 쳐가지고 나왔는데, 이 중에 잘 되는 샵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 땡땡으로 승부하려고만 하는 얄팍한 거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서울이라고 하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대요. 예.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영어 못해도 라이브 켜놓고 우리가 제품 켜놓고 그냥 자막으로 이렇게 들고서 무슨 영화처럼 이렇게 한대요. 잘 팔린대요. 그냥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남편이랑 같이 남편 시키시고 본인 얼굴 가리시고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안 되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쪽팔리면 가면도 한번 써보는 거고. 근데 그런 감성이 되게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쇼호스트 나와서 막 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라방 같은 거 보면 그냥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대충 하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여기는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별건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의 그 약간 동남아 편견 이거를 좀 이렇게 깨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사겠지? 이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눈이 되게 높고요. 제가 봤을 때 제 눈에 예쁜 거를 이분들이 먼저 사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동남아 하면서 마켓 하면서 그런 선입견이 정말 많이 깨졌고 최소한 진짜 구매력은 나보다 훨씬 높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들 이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들 거 샵 들어가면 또 마침 배경이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베이스로 깔아놔요. 이게 바로 안 사고 배겨 너 이런 느낌? 우리 이 정도야 뭐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다. 근데 이런 걸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유는 태극기가 어차피 박히거든요. 네, 그 옆에 조그맣게. 근데 우리가 조그맣게 박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마케팅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대한민국 사람인 거 다 아는데 굳이 한 번 더 하는 건 중복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제 샵이 골든 치타잖아요. 제 샵 로고는 실제로 이건 아닌데 GPT로 그냥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나. 옛날에는 수준이 조금 떨어졌는데 근데 요 정도 만들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그냥 어렵게 잘 하시는 분들은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만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중요하죠. 이제 팔로워 모이기 시작하면. 근데 일단 우리는 상품 등록 5개 해가지고 막 확장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GPT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저걸로 했어요. 저는 좀 디자인을 할 줄 알기는 알아가지고 어디서 뭐 다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누구 거 해주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빙이라고 BING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 그거 핸드폰 어플에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만들어줘요. 근데 잘 만들어요. 애니메이션 느낌, 뭐 실사 느낌 이거 되게 실사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냥 뭐 아무거나 만드시면 돼요. 모르시면은 또 채팅방에 물어보세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뭐 귀여운 느낌 뭐 한 거고 이거 약간 좀 뭐 세련된 느낌인 거고. 근데 제가 제 샵은 딱 그 얼굴이 딱 박혀 있거든요. 얼굴이 쫙 이렇게 치타가 어차피 골든 치타라고 해도 아무도 모를 거고. 근데 뭐 로고 뭐 중요하겠어 했는데 다들 똑같은 거예요. 다 서울 스토리, 서울 샵 이런 거에서 제가 옛날에 학원 하면서 하도 안 되니까 마케팅 공부를 좀 해보니 로고가 딱 눈에 띄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 얼굴이다. 그래서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눈에 띈다면 애기 얼굴, 아니면 예쁜 여자, 아니면 동물 뭐 이런 게 이제 문법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골드 한 뭔가 좀 이렇게 프리미엄 느낌이 나고 치타 뭔가 빠른 것 같아. 빨리 보내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쉽게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남들이 조금 잘 된다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뜻이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뭐 만들어 놓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냥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샵 소개글 이게 자 이거 쇼피 샵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써놓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샵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정품만을 직접 발송하는 셀러고요. 한국 플랫폼에서 정식 구매하고 있고요. 트렌디한 제품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빠르고 안전한 배송, 주문 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포장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 라고 영어로 적어 놓으시거든요. 어떤가요? 맞아요. 뭐 이 정도는 다 해놓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냥 남들이 해놓은 거 이렇게 하니까 자꾸 따라 하시고. 근데 뭐 정품 이런 거는 넣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가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계속 있으시니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써놔도 채팅으로 물어봅니다. 정품 맞냐?
그럼 뭐 대단한 뭐 증빙을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정품 맞아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저희 리뷰를 참고해 주세요. 이런 정도만 해도 안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응답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부업으로 시작하셔서 부업 마인드로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질문 반복적으로 받으시면 CS가 어렵지 않은 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예, 저는 한 20개 해놨어요. 맨날 받는 거. 그래서 한 10% 정도만 제가 창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GPT한테 음성으로 하면 바로바로 또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이거 아만다 림이라는 페르소나를 만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샵에서 한국 정품셀러고 트렌디하고 실용적 한국 인기 제품을 직접 선별해서 발송할 거고, 모든 제품은 정식 구매한 정품, 빠른 배송, 깔끔한 포장, 실용 중심의 큐레이션, 바쁜 엄마들을 위해 정리된 선택을 도와드린다. 뭔가 모아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샵 소개를 그냥 오피셜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여기서 샵 이것만 읽어도 우리 샵에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지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 바쁜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다 바빠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엄마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타겟팅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술이죠. 바쁜 일상 속 엄마들 위해서 이런 것만 골랐고, 이런 거 너를 위한 것도 잊지 말고 우리 가족. 그래서 뭔가 이 글 읽으면 여기서 샵에서 사면 아직은 모르지만 나 바쁜데 여기서 사면 왠지 우리 가족을 위한 쇼핑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벌써 이 이미지를 먹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랑 비교하면 어떻죠? 되게 몸이 건조한데 여기는 뭔가 친근하죠. 소통을 해야 되는 플랫폼이잖아요. 벌써 샵 소개부터 다르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물론 샵 소개 읽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프리퍼드 셀러 가시고 구멍가게지만 나름대로 브랜드 있는 구멍가게가 되셔야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반복적인 구매를 요청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한 분으로 인해서 버는 수익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한 분만 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하고 쿠팡에서 소싱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도매 안 해요. 도매는 제가 2군데 하는데 그 2군데가 뭐냐면 저거거든요. 역으로 저한테 도매로 물건 줄 테니까 많이 팔으라고. 네, 근데 제가 도매하다가 좀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치사하고 이래가지고 안 해요. 싸긴 싼데 그렇게까지 싸지도 않고 반품도 좀 어렵고. 그런데 제가 네이버하고 쿠팡에서 실제로 사는데 상품을 찾아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하고 쿠팡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잘 하시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키워드 쳐가지고 하면 너무 방대한 것들이 나오니까 조금 저는 타겟팅 중심으로 해서 조금 특화된 제품들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색 있는 전문 쇼핑몰들에 들어가서 그때 기획전 하는 거 들어가 보고요. 그래서 괜찮은 브랜드 있으면 그 브랜드만 쭉 또 한 10개, 20개 팝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만 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죠? 그 사람이 올리지 말라 그래 버리면 너무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사 브랜드로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요. 그렇게 조합을 해놓은 거예요. 편집샵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가 비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검색은 쿠팡, 네이버 혹은 빠른 배송 필요하면 쿠팡 이런 데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저 같은 그냥 초보들이 어느 정도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더라. 그러니까 본인의 제품군에 맞는 거를 이제 사이트를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들을 소개해 놓은 건데 제 카테고리와 또 다른 카테고리들도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 데 가셔서 소싱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뭐 오늘의 집 같은데 뭐 한번 파면은 뭐 계속 파요. 근데 다 가져오면 특색이 없잖아요.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 페르소나들이 뭐 좋아할까? 그냥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가격 검색하고 중량 검색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린 가격 경쟁 안 할 거니까 이거 예쁘다. 장바구니 이거 예쁘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빠릅니다. 그리고 안 팔리면 어쩔 수 없고 누가 팔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지재권 이슈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잘 못 드렸었는데 사실은 지재권이 어디 녹화됐죠?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걸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쇼피에서 지재권 이슈로 인해서 이 상품 밴이다. 근데 네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수권서를 올려라. 수권서 없잖아요.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사에서 악의적으로 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많이 팔았어? 하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온다면 곤란해질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를 드리진 않는데 저는 뭐 이렇게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이게 알려지니까 저 시세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없다. 이제 초보 시절에 그냥 대형 뭐 비비고 그 브랜드 CJ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다 팔길래 저도 올렸는데 저한테만 그것도 뭐 한두 개 팔았거든요. 그래서 비비고에서 팔지 말라 그러해서 내렸어요. 근데 그 누가 신고했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냥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지를 직접 촬영해서 하시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무조건 따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없는 제품은 제가 직접 촬영해서도 하는데 뭐 효율이 아무래도 있는 걸 가지고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시면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시기 위해서는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된다. 근데 핸드폰 뭐 대단히 촬영 열심히 하실 거 없는 거 알죠? 그냥 다이소 가도 그냥 다이소에서 툭툭툭툭 찍으시면 돼요. 그걸 오히려 현장감 있게 더 좋아하세요. 거기다가 10초, 20초짜리 영상까지 덧붙여진다면 그게 하나의 샵 컨셉이 되는 거죠. 올리브영에서 소싱 하셔가지고 엄청 성공하신 대표님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도 약간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근데 올리브영은 저는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저 통해가지고 또 다른 분 통해가지고 또 다이소도 많이 알려졌는데 다이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되게 많아요. 알려줘도.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이소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들으세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분석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다이소 파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아시게 돼요. 모던하우스에서 똑같은 제품인데 다이소에서 2,000원인데 6,900원에 팔거든요. 디즈니 달았는데 여기서 2,000원인데 여기서는 6,900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모던하우스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전 그거 보면서 더 이상 모던하우스에서 안 사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다이소를 우리는 뼛속 깊이 천냥백화점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해보면 굉장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도 상당히 많아요. 옹기 아세요, 옹기? 그거 대한민국 장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야,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장인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다가 엄청 유명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래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자, 넘어갈게요. 이런 거 이제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캐릭터 제품 10x10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를 좀 파시다 보면 그 사이트마다의 할인 정책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패턴을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돌지 마시고 내 카테고리 정해서 마음에 드는 거, 뭐 BNC 이런 거 해놨나요? 이것도 보니까는 베이킹 하는 데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베이킹 전문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 엄청 많아요. 이런 데 딱 들어가가지고 몇 개만 딱 해놔도 벌써 샵 컨셉이 쫙 잡히죠. 베이킹을 즐겨 하면서 인스타에 찍기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하셔도 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전문샵 이런 거 하셔도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만 찍힌 거. 그래서 온리 코리아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좀 이상적인 가치, 자유. 우리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여행의 컨셉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행 용품을 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 자유 이렇게만 하면 딱 그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자유가 있어요. 일상에서도 좋은 어떤 아이폰도 어떤 일종의 어떤 자유라는 상징이 되는 거죠. 엮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엮느냐. 자, 이거 프롬프트예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이거 안 보여요. 여기다 요거 제가 드릴 거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학습을 시키시라고 제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요게 자,
영어 상세 설명을 만들어 주는 거고, 동남아에 거주하는 내 페르소나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타겟한테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를 넣으라고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제가 무료 강의 때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쇼피코리아에서는 이미 알려줬거든요. 누구한테 왜 팔려고 하는지를 소구해라. 저는 처음부터 이걸 했어요. 왜?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다른 분들은 한국 국내 페이지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파파고에 번역을 해서 올렸어요. 블로그 해보신 분 계신가요? 블로그는 기사를 올려서 텍스트로 그대로 복사하면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죠?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품질에 걸린 거예요. 보니까 텍스트를 긁어왔다 이거예요. 쇼피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긁어온 글은 고품질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GPT가 쓰긴 했지만 없던 글이죠. 고품질로. 그러면 되게 좋은 리스팅으로 평가를 받아요. 가격으로 경쟁할 수 없다면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왜 팔 건지를 넣고, 이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요 구성 포맷은 제목. 일단 요거 나오면 제목 복사해서 갖다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 본문 설명, 장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펙, 그 다음 마무리 문장. 요게 처음에도 뭐 이 장점 한번 얘기해 주지만 다 읽고 난 사람들은 거의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페르소나를 저격하는 따뜻한 신뢰 문장 추가. 그래서 요거 추가 지시사항은 샵 컨셉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친근하고 명확하게, 그 다음에 감성을 좀 강조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고, 제품 카테고리에 어울리는 키워드들을 처음에는요, 제가 이거 할 때 오래 걸린 이유가 키워드를 잘 배치해야 된다면서요. 키워드를. 그래서 키워드 검색량 높은 거 뭐 구글 트렌드에도 찾고 뭐 또 찾고 하니까 제품 올릴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게 초보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게 GPT가 알아서 키워드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주로 쓰는 키워드를 알거든요, GPT가. 예. 그 제가 주방용품 같은 거 뭐 파니까 BPA 프리 이런 거 엄청 좋아. 들어보셨죠? 비스프리 뭐 이런 거. 외국 분들이 채팅으로 물어봐요. 이거 BPA 프리 맞니? 예, 플라스틱에만 적용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 친환경인 줄 알고 유리에도 BPA 프리냐고. 다 무조건 BPA 프리래요. 엄청 좋아요. 그런 키워드들을. 그런 분들이 제 샵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제가 파는 카테고리에서 잘 먹히는 키워드들을 GPT가 학습을 해놨고, 만약에 학습을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쇼피에서 서치 해가지고 잘 팔리는 제품들, 이런 키워드들이 좀 된다, 내지는 GPT랑 그런 키워드를 함께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좋아하는 키워드를 다 똑같이 좋아해요. 네. 수준이 되게 높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드릴 테니까 GPT에다가 훈련을 시키시면 되고요. 이미지 편집 어려워하실 수 있나요? 이미지 편집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미지 편집을 그 AI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이 이상하게 나와요. 저기 네, 미리 캔버스를 안 하거든요. 되게 반응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에. 그래서 어제 연습을 좀 해봤어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근데 미리 캔버스 오랜만에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저보다 미리 캔버스 잘 다루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우리가 총 9개의 사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9개. 그리고 옵션까지 있으면은 옵션 사진 또 각각. 그래서 9개 먼저 만들어 놓고요. 크기 설정 보면은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1080, 1080으로 기본 세팅돼 있는데 요거 그대로 하셔도 돼요. 쇼피에서 가이드로 나오는 거는 1024, 1024입니다. 근데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 1024로 했어요. 픽셀 기준으로 1024. 이거 너무 고화질로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속도가 빠르지만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상 제작하실 때도 30MB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가벼운 환경에서도 잘 재생이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24 최대한 용량 줄여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요 제품. 요 제품을 제가 팔았는데, 몇백 개 팔았는데, 제가 제일 성실했나 봐요. 제가 제일 먼저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잘 팔리는 거 보고 이제 뒤따라 들어오시기 시작한 판매자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다 제 썸네일을 쫓아하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잘하는 사람이구나. 날 따라하네. 그래서 진짜 너무 다 똑같이 따라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썸네일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품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제가 미리 캔버스를 좀 안 쓰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일러스트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일러스트를 다루기가 조금 힘드시고 비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다가 좀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일러스트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요걸로 그냥 하세요. 무료 버전으로. 유료 결제하지 마세요. 우리 GPT 유료로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비용을 좀 아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에 우리 한국 판매자들, 리셀러, 구멍가게 셀러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이 10x10에서 판매하는 썸네일을 그대로 쇼피 썸네일로 옮겨오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청개구리 말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차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썸네일이 아무리 좋더라도 다른 거를 선택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최저가에 안 걸립니다. 최저가 비교해. 이미지 검색으로. 그래서 아무리 이분들이 저 보고 더 싸게 들어와도 제게 솔드도 많고 리뷰도 많고 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잘 팔릴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서 제가 좀 공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밑에 화면 크기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요거 이제 이유식 담는 거고요. 요거를 메인으로 das더니 너무 비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인으로 둔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그냥 곰돌이 푸 보려고 사는 건데 그게 한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메인으로 뒀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세트니까 요렇게 만들었어요. 뭐 대단한 디자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쇼피 감성에 맞춰서. 그리고 요게 사각도 있어가지고 사각도 이렇게 이제 눕기 따가지고 눕기 따는 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되고요.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를 안 하니까 그냥 핸드폰 어플에 백그라운드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 깔아서 넣으면 자동으로 이 제품만 남겨주는 어플들이 요즘에 무료로 잘 돼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안 쓰는 썸네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를 해요. 썸네일이 마음에 들어와서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고민하는데 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소구할 거예요. 이 사진은 냉장고에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오신 대표님들 집에 냉장고 가보시면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욕구? 나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거 사면 왠지 깔끔하게 정리될 것만 같아. 로 승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이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들어와도 되는데 저는 가정주부가 더 깔끔한 정리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메인으로 생각해서 저거를 두 번째로 넣었어요. 그리고 배치를 하는 거를 큰 사진, 작은 사진,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 아시죠? 그 노래도 처음부터 소리 지르면 시끄러운데 읍조리다가 소리 지르니까 멋있잖아요. 소리 지르다가 다시 읍조리니까 멋있잖아요. 이게 모든 예술의 리듬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디테일 컷 한번 보여주고요. 그러면 또 전체 사진 한번 또 보여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다 모아놨을 때 더 예쁘네. 그리고 이제 사이즈 같은 거는
맨 마지막까지 가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또 이게 이 제품은 예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싸진 않으니까 선물 용도로 또 소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배치하고 아리까리한 거는 이제 나머지 중에서 배치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진 양이 많으니까 배치만 잘하면 남들보다 또 차별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치마저도 홈페이지 기존 판매 페이지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가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업체들은 잘 해요. 그래서 캡처해서 넣어서 GPT한테 얘기하면 되지만 좀 이렇게 후진 브랜드사들은 제품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한번 마케터 입장에서 이 제품을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거를 포인트로 삼을 거냐로 또 요약해가지고 GPT한테 학습을 또 이제 요구하시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옮겨서 붙여넣는다 하지 말고 컨텐츠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쇼피를 운영하시면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이거를 이미지를 따서 사용하면 그 지재권에 문제가 될 수 있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처음부터 피해 가시려면 직접 사진을 촬영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요런 지재권으로 인해서 제가 받은 거는 쇼피를 통한 제재, 비비고 한 번, 티젠 콤부차 한 번. 티젠 콤부차도 다 남들 팔고 있길래 파는 건데 저만 가지고 뭐 몇 개 팔지도 않았는데 근데 심지어 티젠은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다가 철수를 했대요. 나쁜 놈들. 아니 사실 근데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없는 게 브랜드사들이라고 해서 다 리셀 시장을 막자라고 생각하시는 오해들이 있는데 리셀 시장을 오히려 더 권장하는 브랜드사들이 훨씬 많은 거 아세요? 네. 리셀을 통해서 훨씬 더 자기네 브랜드 알려지고 그래서 그거를 은근히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역으로 저한테 리셀 좀 해달라고 요청받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왠지 내가 범법을 행위를 저지르는 것만 갖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려달라 그러면 내리면 돼요. 근데 저는요 얼마 전에 제가 유명해지니까 주방 브랜드에서 자기네 제품 썼다고 내려달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저는 브랜드를 그래도 달아주는 게 좋아서 달았거든요. 한국말로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제품이 미안하지만 그 브랜드 거 아니거든요. 자기네 그냥 중국 거, 아니 한국에 있는 공장에 있는 거 자기네 브랜드 달아가지고 판매하는 거에 불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꿀게요 하고서 다른 브랜드 바꿔가지고 이미지 바꿔가지고 바로 바로 응대했어요. 엿 먹으라고. 아니 진짜 자기네가 디자인해가지고 자기네 거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뭐 포장지만 자기네 브랜드 달아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이렇게 자기 애가 좋아서 너무 그러실 필요 없지 않나. 근데 그게 이제 성격 차이이기 때문에 찍으셔도 됩니다.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아예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 이미지 편집은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하시면 되고요.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다가 이제 차별화 한다고 해서 뭐 이제 폰트 같은 거 너무 많이 넣고 이러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이미지는 이미지로만 승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베트남, 대만 이런 분들은 영어 안 쓰고 이제 태국어 이런 거 이미지 다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국만 전문적으로 하겠다 하면 태국 이미지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전문적이겠죠. 근데 우리는 8개 나라에 쭉 깔아놓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걸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영어가 들어오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한글이 있고 이런 건 그냥 올리기도 하고요. 뭐 굳이 내가 거기다 자막 넣고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제 샵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리스팅들이 좀 있는데 그거 와이프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이프가 안 해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제가 다 해야 됩니다. 와이프의 컨셉은 뭐였냐면 이미지만 보고도 이 제품을 살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좀 잘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하니까 삐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안 하는데 그때 잘 구슬러 써야 되는데 제가 리스팅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같이 하실 분들은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상품 등록 실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가입하시고, 뭐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시잖아요. 자, 갈게요. 요거 부계정이고, 자, 홈. 갑니다. 글로벌 수큐. 갑니다. 여기서 등록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add. 요거 추가하는 거죠. 추가. 자, 상품 이미지 9개 넣으라고 하죠. 상품 이미지 9개. 지금 제가 아까 출력을 안 했으니까 그냥 바탕화면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을게요. 이렇게 9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커버라고 돼 있는 사진 있잖아요. 여기에는 보통 그 테두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샵 어떤 느낌 나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쇼피와 친해지기처럼 다른 샵들 둘러보시면서 아예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나 일러스트에다가 그거 반복적으로 쓸 거 세팅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든 치타니까 골드 테두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다가 내 샵 골든 치타 뭐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테두리를 통해서 제가 분간을 하거든요. 비슷한 상품이 있으면. 그래서 그거랑 또 멀게는 제 샵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서 또 표식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국 셀러들이 그렇게 긁어가지고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샵 로고 이렇게 박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내 샵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을 일단 보고 와서 내 샵을 좋아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다가 막 브랜딩 하신다고 막 이렇게 막 이름 넣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본인만의 착각.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걸 알려주지 말고 그들이 듣고 싶은 걸 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판매자들은 이게 이렇게만 자꾸 내 것만 푸시하려고 해요.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셔야 돼서, 저는 여기다 뭐 로고 받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표식을 삼아야겠더라고요. 이게 내 걸 뺏어온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밑에 조그맣게 저만 알 수 있게 해놨는데, 중국 셀러들이 하도 그렇게 그냥 그대로 훔쳐가는데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글로벌 수큐 제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제가 학습시켜 놓은 거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 주면 그대로 긁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편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이 제품의 제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카테고리를 어떻게 넣어라 라고 설명이 나오죠. 이건 이미지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넣은 제목, 이게 롤 티슈 같은 거예요. 세정 티슈.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면 되는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맨 위에 있는 게 맞는데 이거는 화장실 게 아니고 세정이니까 요걸로 두 번째 걸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요거 잘라내기가 아니라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명을 한 번 저는 더 써주고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다가 자기 샵 브랜딩 한다고 우리 샵은 어떻고 저떻고 샵 소개를 막 쓰세요. 요거는 블로그에서도 맨 상단 첫 번째 문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제품과 상관없는 샵 소개를 하고 있으면 중요한 거를 놓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샵 소개를 할 거면 뒤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 제목, 상세 설명, 이 제품 장점, 요런 제가 주로 쓰는 기본 문구들 해가지고 요거 이제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필수 입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품이 아까 그 롤 티슈는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라 여기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거. 그러면 있으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티슈의 타입이 뭐냐. 그러면 여기 추천해 주는 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빨간 표시 안 돼 있는 거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넣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200매니까 200매. 많이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뭐 쇼피에서 이런 거 넣으면 훨씬 더 좋아요 하면 그때 따라가시면 되고요. 또 하나 팁이 이거 하나만 단일 판매하면은 이거 베리에이션 발행 안 하시는데 요거는 발행을 하나만 파셔도 발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나중에 이게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사각을 막 5개짜리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만 이렇게 판매하고 있을 때 베리에이션을 만들면 기존의 판매 실적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추가로 더 팔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해도 기존에 팔고 있던 거 판매 실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대로 옵션을 넣고 제목으로 그냥 뭐 컬러, 뭐 사이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싹 다 옵션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요. 이것조차도 좀 어렵더라고요. 옵션으로 해야 되나, 뭐 컬러로 해야 되나. 그냥 싹 다 옵션. 그래야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USD 달러, 저는 USD 달러로 설정하잖아요. 설정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원화로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이 가격인데 이게 싱가포르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화로 하면 150달러가 되겠죠.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이거 제가 왜 대충 해도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150. 이거를 넣으면 이게 스톱, 재고 여유 있게 넣으세요. 10개 막 이렇게 넣지 마시고 정말 재고 관리 철저하게 해가지고 구하기 힘든 거면 맞춰 놓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여유 있게. 저 옛날에 한 500개 했는데 누가 1000개 하는 거 보고 통 큰 거는 저런 거구나 하고서 1000개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뭐 안심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 스큐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옛날에 다 영어로 썼거든요. 이거 한글로 써야지 송장에 한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알바분들이 실수하는 게 영어로 써놓은 거 자꾸 옵션 잘못 보내시고 하는데 저는 구분이 되지만 그래서 남들이 구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글로. 이거 소비자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하면 위에 있는 정보들 다 긁어오죠. 150달러 미화 150달러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자, 이거 만약에 옵션별로 중량이 다른 경우에는 요거 클릭하세요. 그리고 하나짜리는 뭐 1kg고 이거는 1.2kg고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옵션이 다를 때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옵션별로 넣어줘서 번역상의 오류를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라도 옵션 사진을 넣으면 두 번째도 무조건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넣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좀 명쾌하거든요. 뭐 브라질 이런 데로 가면은 가끔 번역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데이 투 십은 이틀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필수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2일이고 나머지는 프리오더라고 인식하거든요. 선주문. 그래서 우리가 뭐 주문 제작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경우. 근데 이게 리스팅 제한이 있어요. 5%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5% 넘어가면 안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쇼핑은 빠른 배송을 해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비율을 매우 낮춰야 되고 처음에 초보 시절에 프리오더 리스팅을 하실 것이 있다면 잠시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런트 스큐는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그냥 코드 같은 거예요. 이것도 저는 한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는 글로벌 스큐에만 나가는 거고요. 크리에이트 앤 퍼블리시는 싱가포르, 샵, 태국, 대만 이런 데다가 발행하는 거예요. 자, 발행까지 갈게요. 근데 여기서 발행을 안 해도 나중에 글로벌 스큐 가면 발행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싱가포르 발행. 자, 여기에 150달러라고 발행을 했는데 알아서 318.51달러가 나왔죠. 이 값은 어디서 나온 거게요? 아까 우리가 했던 마켓 조정률, 환율, 그 다음에 서비스 수수료. 제가 처음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0으로 넣으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알아서 넣어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서비스 수수료 정확하게 넣어도 환율은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냥 얼추 비슷한 숫자로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숫자를 뭘 넣어야 되냐? 우리 마진 계산 시트에 뭘 넣으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150에 팔 거면 214.286을 넣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214.28 이라는 숫자로 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펌을 하면요. 이제 요게 제가 지금 막 카테고리 이상하게 넣어가지고 승인 날지 모르겠는데 5, 4, 네 발행됐죠? 퍼블리시 샵 한 개의 아이템이 발행이 됐어요. 그럼 이제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안 팔리겠죠? 왜?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해야 되잖아요.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 샵에 0001로 제가 만들었죠. 000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시작할 거냐? 1시 반, 잠시 후 1시 반부터요. 언제 끝나냐를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10월 17일 2시 반 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일 때는 하나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 시간만 딱 신경 쓰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게 해놔서 저는 월요일 00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모든 마켓의 바우처가 종료되는 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체크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품을 디스카운트 할 거냐. 자, 이 상품이죠. 이 상품을 디스카운트 할 거다. 그리고 여기다 치셔도 되고요.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30% 업데이트 하면 제가 세팅한 $150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63.5는 뭐냐면요. 부가세인데 소비자가 내는 돈이어서 우리는 163.5는 샵에 노출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7%를 소비자한테 더 받고 우리한테 차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0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제가 마진 계산 시트에는 따로 표기를 안 해뒀습니다. 요즘에 부가세를 그 소비자들이 내고 우리한테 걷어가는 이런 방식의 마켓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과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은 다를 수 있다. 근데 그건 부가세다. 해서 이렇게 컨펌을 누르면 이제 진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품 등록 루틴이었고요. 궁금하신 거가 있는지 여쭤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걸 다 했는지 좀 볼게요. 말씀드릴 거. 범프나우 누르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발행하시면 샵스큐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싱가포르만 갔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이건 글로벌 스큐 밑에 있습니다. 요건 언제 쓰는 거냐? 요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바뀌죠? 그러면 가장 최근 30일 동안 이 제품을 본 고객 수, 페이지 뷰 3, 좋아요 2, 그 다음에 장바구니 1, 그 다음에 요 제품 16, 그 다음 좋아요 11, 판매,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간 거 35.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5개 제품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판매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거죠? 그러면 잘 팔려라 하고 공짜 범프나우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시간 동안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요거가 왜 이제 제가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느냐? 저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눌렀거든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일 2번 누르는 거. 왜냐면 일상이 있잖아요. 나의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걸 5개씩 누를 수 있어요. 샵 스큐를. 네, 아니요. 4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정말 독하신 분들은 이론적으로 6번 누를 수 있다는. 자, 이거를 누르면 뭐가 도움이 돼요? 일단 상위 노출도 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쇼피는요. 잘할 사람, 안 잘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가. 이런 거는요. 저는 그 쇼피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상세 설명 이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거 보고서 확 반응하는 게 아니라 쇼피가 와, 얘 사람 잘했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쇼피의 그 플랫폼의 눈 안에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쇼피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캠페인 들어가자고 하면 다 들어가고 해서 계속 되게 활동적인 셀러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왜?
최저가 경쟁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매자 반응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요. 저 구글 트렌드도 할 줄 알고 뭐 저도 공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족족 다 실패했어요. 너무 쓰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 다른 분들이 다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뒤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있는 거에 아닌 것만 찾아다녔던 사람이라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남들이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쓸 때. 그래서 그거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되게 대중적인 방식이니까 저는 한 10%의 왼손잡이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 반응은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 보고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아까 그 5개 제품 중에 그거 제일 높았죠. 그럼 무조건 판매돼요, 그거. 실제로 그게 제일 판매 잘 되는 제 부계정인데 그것밖에 안 팔려요. 근데 이제 한번 판매가 되면요 이 상품에 대한 지수가 높아져요. 제가 관리도 못 하거든요. 매일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제품만 계속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울 거면은 키워질 수도 있는 샵이죠. 근데 이제 효율이 안 나오니까 노력한 만큼 본 계정의 것이 더 잘 나오니까. 그래서 구매자 반응은 올리고 나서 바로 확인하지 마시고 한 며칠 있다가 2, 3일 있다가 조회가 뭐 있다. 그다음에 좋아요 있다. 그다음에 장바구니까지 있다. 이러면은 되게 높은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다음에 소싱을 뭘 할지 가시면 되고요. 아까 김포로 배송하는 거에 대해서 주소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주문 들어오실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궁금하시면 주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오픈 채팅방에. 그다음에 사은품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냥 맥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어플 까는 게 속도전에서 되게 유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더라. 되게 근데 저는 이걸 끼고 살아가지고 응답 속도 빠르고 이분들이 채팅 스마트폰 카카오톡 하듯이 바로바로 하면은 되게 감동받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유리했다. 그다음에 쿠팡 파트너스는 3% 환급 받는 거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저 몰라가지고 이거 너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쿠팡에서 사면 거기에서 3%를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본인 명의로 안 되고 아무튼 알아보세요. 유튜브에 그래서 저는 쿠팡 이제 제 사업 이 사업자 지금 쇼피 사업자는 와이프 사업자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 파트너스는 제 걸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가 쇼피에서 쿠팡에서 산 금액의 3%를 저한테 적립을 해줘요. 쿠팡 파트너스로 20만 원 넘게 받아요. 나쁘지 않지 않나요? 파트너스로. 예, 이런 걸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너무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는 한 1년쯤 지난 뒤에 유튜브에서 누가 알려주길래 했는데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이 과제는 이제 각자의 속도에 따라서 가시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제를 드린다면 오늘 알려드린 세팅, 그 바우처 세팅, 그 다음에 환율 세팅 다 완료하시면 좋겠고요. 5개 상품 등록이 완료되시고 바로 좀 부스트업 해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 되기 전에 또 가시면 수업하는 또 Q&A나 이럴 때 바로 또 해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속도를 맞춰서 가시면 좋고, 프로모션 세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샵 바우처, 팔로우 바우처,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적용하는 거 이거 3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뭐 번들 딜이니 뭐니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잘 안 쓰는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알고 안 쓰는 것과 모르고 못 쓰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유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면 이런 기본 3가지 기본 세팅은 하셔야 되고요. 샵 로고 멋지게 만드시는 분 있으면은 또 뭐 달리나 뭐 이런 미드저니 이런 거에서 또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디자인 하셔도 더 좋고요. 그냥 손글씨로 이렇게 쓰셔도 또 차별화되지 않을까요? 우리 보면 뭐 디자이너 구함을 막 손글씨로 써놓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막 던지셔야 돼요. 재미난. 어차피 글자 뭐 쓴다고 뭐 예쁜 글자 써도 다 예쁜데 그건 못난 글씨로 승부하던가 뭐 이런, 아무튼 저는 0.1%라도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도해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핸드폰 쇼피 어플 설치하는 건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어플 다운로드가 있는데 갤럭시는 쉽고요. 아이폰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국가 변경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참고로 요거 아티클 드리니까 가시면 되고 범프나우 알려드린 것처럼 하시는데 하루 2번 정도 올리시면 그래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은 아닐까. 저도 깜빡하면 못하고 하거든요. 요즘엔 안 해요. 근데 초보 때는 다 했어요.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성실성으로 승부하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한 20개 정도 리스팅을 하시는 속도면은 좀 되게 성실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것보다 더 잘하시면 좋고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품 잘 찾아서 많이 올리면 아무래도 가능성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방향성을 알고 가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샵 컨셉 좀 느리시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올리면 장점이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더 발전이 빠르실 것 같다. 저는 100개 올리면서 하나도 소득이 없었어요. 하나도 안 팔렸으니까. 카누 올리고 맥심 올리고 이러니까. 가격도 안 맞고. 근데 그동안에 얻은 게 속도는 얻었어요. 되게 빨라졌죠.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질의응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